손흥민 선수는 어땠을까요? 본인 표현에 따르면 AC밀란과 네덜란드의 레전드 루드 글리트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경기의 99%를 지배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린 건 나머지 3%였죠. 자, 축구 선수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축구 선수들이 머리가 나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그리고 유명한 축구 선수들은 학창 시절 때 공부를 잘했을까요? 또 공부 머리와 축구 머리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 걸까요? 그리고 축구 머리는 타고나는 걸까요? 훈련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축구 선수의 지능에 관련된 얘기들 재미있게 풀어보겠습니다. Let's get it. 편견이 생기는 이유. 자, 일단 옛날에는 축구부 친구들이 학교 수업에 아예 안 들어오더라도 뒤에서 엎드려 자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편견이 조금 생긴 것 같아. 근데 요즘은 박지성, 손흥민, 이강인 이런 선수들이 유창한 외국어 실력을 선보이면서 그런 이미지가 많이 날아갔죠. 근데 해외에도 축구 선수들은 조금 무식하다 그런 편견이 있더라고요. 일단 잉글랜드에는 그런 편견이 많아요. 옛날 잉글랜드 대표팀 감독 바비 롭슨이 천재 미드필더 게스코인한테 아주 멍청하다 그렇게 얘기했던 게 또 유명하죠.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도 축구 선수들은 흔히 지능이 낮은 사람으로 여겨진다 그런 편견이 분명히 있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이런 편견들은 대체 왜 생긴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인터뷰하는 환경 자체가 선수들한테 불리하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 우리가 선수들이 말하는 걸 듣는 게 대부분 경기 끝난 직후 인터뷰잖아요. 근데 90분을 격렬하게 뛰고 나서 생방송 카메라 들이밀면 선수들이 뭐 얼마나 재치 있는 답변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냥 콜파머처럼 나 몰라요 요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동네 몇 바퀴 뛰고 나서 말한다고 생각해봐. 숨쉬기도 힘들다고. 그리고 축구 인터뷰라는 거 자체가 굉장히 정형화돼 있어요. 선수한테 경기 결과에 만족하시나요? 이렇게 물으면 거기서 할 말이 막 많지 않아. 자기의 지적 수준을 뽐내기가 어려운 포맷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선수가 인터뷰에서 말 조금만 잘못하면 기사 나고 난리 나요. 그러니까 말을 조심할 수밖에 없죠. 뻔한 말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 들으면 뭐 하나만 한 얘기래 좀 별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선수들이 무식하다라는 편견이 생긴 이유로 질투 심리를 꼽는 전문가도 있어요. 선수들 젊죠, 돈 많죠, 몸 좋죠, 잘생겼죠, 인기 많죠, 그러니까 머리는 나쁘겠지 이런 심리적 방어 기제가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전문가들은 계급적 속물 분석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노동계층 출신의 선수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깔보는 거야. 되게 재밌었던 게 잭 그릴리시가 잉글랜드 지도를 보고 이게 잉글랜드 지도예요?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딱 봤을 때 그릴리시가 진짜 모르는 건지 아니면 그게 선수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에 스티커를 붙이는 그런 컨텐츠였거든요. 근데 그 컨텐츠에 참여하기 싫어서 농담으로 그렇게 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영국인들의 댓글을 보면 그냥 다 모르는 게 확실하다라고 가정하고 댓글을 달아요. 편견이 얼마나 뿌리 박혀 있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선수들에 대한 편견이 생기는 또 다른 이유로 정규 교육과 지능이라는 걸 똑같이 생각하는 오류, 고얘기라는 사람도 있어요. 축구 선수들은 축구를 성공하기 위해서 일찍 정규 교육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정규 교육을 덜 받은 거하고 덜 영리한 걸 자주 혼동한다. 자, 근데 또 재밌는 게 네덜란드나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축구 선수들은 지적이다 요런 생각들이 또 있대. 나라마다 요런 생각도 조금씩 다른 것 같아. 선수들은 정말 머리가 나쁠까? 자, 2025년에 스웨덴의 카롤린스카 연구소랑 다른 여러 국제기관이랑 협력해서 연구를 했어요. 브라질과 스웨덴의 엘리트 선수 204명하고 일반인 124명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지능 검사를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작업기억. 작업기억이 뭐예요? 방금 들어온 정보를 잠깐 저장해놓고 활용하는 거예요. 축구에서는 방금 본 상대 수비수의 위치를 기억해놨다가 패스하는 거. 그리고 실행 기능 검사도 했어요. 요거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상황이 바뀌면 유연하게 전략을 바꾸는 거.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엘리트 선수들의 점수가 상위 1에서 2%였대요. 요거를 IQ로 환산하면 120에서 130. 엄청 똑똑한 거죠. 그래서 연구를 이끈 페트로비치 교수가 뭐라고 하냐? 이 선수들은 뇌가 작동하는 방식을 고려했을 때 아주 영리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또 다른 연구도 있어요. 런던의 임페리얼 칼리지에서는 어떤 연구를 했냐? 은퇴한 잉글랜드 프로축구 선수 142명하고 일반인 56명을 데려다가 기억력, 사고력 검사를 했어요. 근데 결과는 선수랑 일반인이랑 별 차이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일반인보다 유의미하게 머리가 나쁘다라고 볼 근거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공부머리와 축구머리. 자, 공부머리랑 축구머리는 도대체 어떻게 다른 걸까요? 자, 일단 공부머리가 뭘까요? 일단 언어 이해를 바탕으로 하죠. 글을 읽어야 되잖아. 그리고 추론을 해야 돼요. 수능 문제 푸는 게 추론이 많죠. 그리고 논리적인 문제 해결을 해야 되고 그리고 보통 앉아서 하죠. 굉장히 정적이에요. 자, 그렇다면 축구머리, 스포츠 지능은 뭐죠? 경기 흐름을 읽고 상대를 예측하고 실시간으로 바뀌는 공간 정보를 처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빠르게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신체적인 스트레스, 힘들죠. 그리고 심리적인 스트레스, 관중의 압박이나 지고 있다던가 이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판단의 질을 유지하는 능력, 그런 게 필요해요. 공부머리와 완전히 다른 능력이야. 그러니까 공부는 못해도 축구는 잘하고 축구는 못하는데 공부는 잘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축구머리는 타고나는 걸까? 자, 앞서 소개해드렸던 축구 선수들의 지능이 일반인보다 더 높다라는 연구를 진행한 페트로비치 교수가
선수가 뭐라고 하냐, 이쪽 분야 연구들을 쭉 보면 이런 축구 지능은 훈련으로 어느 정도는 발전시킬 수 있지만 선천적이다 쪽에 무게를 많이 실어요. 그리고 독일 쾰른 체육대학교에서도 이런 연구를 했어요. 선수들한테 다중 물체 추적이라고 여러 물체가 움직이는데 동시에 추적하는 거야. 이런 훈련을 계속 시키면 축구 지능이 좋아질까 실험을 한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어땠냐, 그 특정 두뇌 게임은 잘하게 돼. 근데 그게 전반적인 축구 지능 향상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축구 천재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자, 그러면 축구 머리가 뛰어난 선수들은 경기 중에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일단 똑똑한 선수들은 패턴 인식을 한대요. 그래서 예측을 한대. 그러니까 메시가 그렇잖아요. 경기 중에 걷는 이유가 뭐야? 상대의 수비 패턴을 파악하는 거예요. 어느 선수가 약점인지, 빈 공간은 어디 있는지, 그거 파악하고 공략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축구 머리가 뛰어난 선수들은 수십 년간 수많은 경기를 뛰었기 때문에 이미 머릿속에 정신적인 템플릿이 저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팀 만나서 경기하면 그 템플릿이랑 이 상대 팀의 구조랑 대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쉽게 파악이 가능하죠. 그리고 보니까 질라탄도 이런 얘기를 해요. 플레이를 쭉 보다 보면 두세 단계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지 그림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한대요. 그러니까 패턴 인식을 통한 예측. 똑똑한 선수들은 이렇게 한다. 자, 그리고 어떤 메타 분석 연구에선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축구머리가 있는 선수들이 시각 정보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한대요. 그래서 눈의 움직임을 살펴봤더니 축구머리 좋은 선수들의 시선이 더 차분하대요. 막 여기저기 보지 않는 거야. 그리고 패스하거나 슛하기 전에도 더 적은 곳을 더 정확하게 오래 쳐다본대요. 그거를 quiet eye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각 정보를 잘 받고 머리를 잘 굴리다 보니까 그런 창의적인 플레이들이 나오는 거야. 그건 진짜 타고나는 거지. 근데 축구에서의 그런 창의적인 플레이 말고 일반적인 창의성은 타고나는 걸까요? 스페인 최대 스포츠 언론 마르카에서 저널리스트로 일했고 현재는 마케팅 전문가인 크리스티안 바예스테로스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창의성을 충분히 기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내용이 담긴 책이 바로 창조적 습관이에요. 이 책은 아인슈타인, 마이클 조단, 월트 디즈니, 반 고흐, J.K. 롤링, 스티브 잡스까지 전혀 다른 분야에서 창조적인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그 창조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실제로 어떤 습관을 갖고 살았는지 디테일하게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은 생각이 막힐 때마다 바이올린을 켰대요. 그러면 뇌가 무의식 속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클 조던은 경기 전에 머릿속으로 미리 동선을 그려보는 시각화 습관을 통해서 집중력을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티브 잡스는 세상에 당연한 건 없다고 생각하고 매번 왜? 이렇게 질문하면서 창의성을 발휘했고, J.K. 롤링은 글 쓸 때 영감을 얻기 위해서 자꾸 공간을 바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책이 결국 말하고 싶은 건 창조성이라는 게 마냥 타고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습관들을 훈련하면 충분히 길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은 AI가 글 쓰고 그림 그리고 아이디어까지 떠올리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 이 차이를 만드는 건 인간이 던지는 질문이.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성을 더 기르려고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더 창의적이고 싶으신 분들, 뭔가 창조적인 걸 이뤄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창조적 습관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명 축구 선수들은 공부를 잘했을까? 자, 일단 메시의 성적은 평범한 수준이었대요. 그리고 되게 얌전하고 겸손한 학생이었대. 지금이랑 똑같죠? 근데 너무 웃긴 게 당시 메시의 선생님이 메시한테 이런 잔소리를 했대. 얘 너 공 그만 쳐고 공부 좀 해라. 축구가 너를 먹여 살릴 것 같니? 아니야, 공부해야 돼 메시야. 자, 그리고 질라탄은 어땠을까요? 공부를 아예 내려놨죠. 굉장히 문제였어요. 자전거 훔쳐가지고 축구 훈련하러 갔는데 그 자전거가 감독님 거였대. 그리고 질라탄을 겪었던 교장쌤이 뭐라고 하시냐, 내가 이 학교에서 33년 있었는데 제일 통제하기 힘들었던 학생 탑5에 질라탄은 아주 쉽게 들어간다. 그러니까 뭐 공부 얘기는 할 것도 없죠. 자, 그리고 은바페는 당시 교장 선생님 말에 따르면 평균을 뛰어넘는 지적 능력을 가진 영재였대요. 특히 프랑스어 과목을 되게 잘했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국어. 그래서 요즘 인터뷰를 잘하나? 자,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어땠을까요? 본인 표현에 따르면 아주 평범한 초딩이었고 공부를 굉장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영어, 독일어 유창하죠. 10대 때 독일 가서 스펀지밥 애니메이션으로 독일어 공부를 했었대요. 자, 그리고 램파드는 굉장히 똑똑했대요. 영국의 GCSE라고 우리로 치면 학력평가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보통 8에서 10과목 치르는데 램파드는 11과목 치렀대. 그리고 성적도 다 좋았대요. 자, 그리고 램파드는 첼시에 있을 때 뜬금없지만 IQ 테스트를 했는데 무려 150이 나왔대요. 혹시나 그 테스트가 잘못됐을까봐 다시는 안 했대요. 그리고 토니 크로스는 당시 동급생의 증언에 따르면 숙제를 거의 안 해갔대요. 굉장히 게으른 학생이었대. 축구 쪽에선 교수님인데 공부 쪽에선 아닌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해야 된다니까. 자, 그리고 축구 지능이 아주 높은 걸로 유명한 부스케츠는 학창 시절에 수학을 또 잘했대요. 왠지 잘했을 것 같아. 경기장에서도 삼각함수에 따르면 피타고라스니까 저기다 패스해야지. 자, 그리고 브라질의 레전드 미드필더 소크라테스는 아주 유명하죠. 현역 시절에 상파울루 대학교 의대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의사야. 대표팀 선수인데 의사. 말이 돼? 그리고 선수들 중에 학위 있는 선수들이 은근히 많아요. 키엘리니는 경영학 MBA를 그냥 졸업
졸업도 아니고 최우등 졸업. 뱅상 콤퍼니도 MBA 했고, 옛날에 아스날에 있었던 아르샤비는 뜬금없지만 의류 기술학 학위가 있어요. 그리고 리버풀에서 뛰었던 글렌 존스는 대학교에서 원격으로 수학 학위를 공부했대요. 그리고 재밌는 게 샤카 히슬롭이라고 뉴캐슬 웨스트햄 거기서 골키퍼였던 선수 있거든요. 근데 그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데뷔하기 전에 나사에서 인턴을 했대요. 기계공학 학위가 있대. 네, 오늘 이렇게 축구 선수들의 지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공부머리랑 축구머리는 완전히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축구 선수들은 지능이 좀 나쁘다 이렇게 절대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 페트로비치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옛날에 구단들은 어린 아이들 뽑을 때 무조건 힘, 스피드, 체격 이런 것만 봤는데 결국에는 축구 지능을 봐야 된다. 또 축구 지능을 길러주는 거,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월드컵 때도 보면 우리나라 선수들 볼 터치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결국에는 어떤 상황에 어디로 움직이고 언제 움직이고 이런 전술적인 판단, 축구 지능, 그게 결국에는 차이를 만드는 거니까 우리가 다 같이 그런 공부를 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엥?